우리.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번 시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아까 좀 1교시에 좀 힘들었던 시간을 가진 친구들은 몇 명 있으니까 혹시 아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나한테 조용히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선생님 복습 영상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녹화해서 보내줄게. 알겠지? 욕하면 먹어야지. 자, 필요한 친구들 꼭 카톡 한번 보내시고 필요 없으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5페이지 보자. 개념 플러스. 자, GDP 계산 심화 사례인데 참고로 작년도 이거 6월 평가 문제야. 한번 같이 보자. 잘 봐. 자, 상황을 보니까 자, 목재 수입 회사가 있어. 자, 목재 수입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목재 180만 달러치를 수입해서 자, 종이 생산 회사에 200만 달러치를 판매했대. 자, 중요한 거 봐봐. 목재 수입 회사는 생산 활동을 했어, 안 했어? 했지. 야, 지금 얘는 단지 유통회사잖아. 근데 유통도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잖아. 얼마를 창출했니? 20을 창출했지. 그럼 이때 경제활동, 생산활동의 객체는 재화야, 서비스야? 서비스지. 얘는 목재를 수입해서 단지 20을 붙여서 판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작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잖아. 그럼 이때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대상, 경제 객체는 서비스가 되는 거야. 체크해.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경제활동, 생산활동 배울 때 생산소비 분배, 생산활동을 확 측정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활동이니까 서비스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참고로 이거 목재 수입 회사는 단지 유통회사야. 그래서 경제활동의 객체는 서비스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 종이 생산 회사는 얼마를 사왔지? 목재 수입 회사로부터 200만 달러치를 사와서 종이 생산 회사는 이제 종이를 만들었는데 공책 생산 회사에 500만 달러치 판매하고요. 소비자에게 100만 달러치 판매했어. 그러면 종이 생산 회사의 총 수입은 얼마야? 600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책 생산 회사는 자, 소비자에게 1000만 달러치의 공책을 판매하고 외국에 500만 달러치를 수출했대. 자, 그러면 지금 목재, 종이, 그 다음에 자, 공책 생산 회사가 있는데 그럼 우리 GDP 계산해보자. 그럼 GDP는 자, 1번, 2번. 자, 이건 2번까지만 하면 돼. 자, 우리 1번부터 할게요. 자, GDP 계산 공식 1번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최종 생산물 뭐야? 일단 공책이잖아. 근데 공책 얼마니? 자, 공책. 최종 생산물은. 자, 공책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1000만 달러치 팔고 외국에 500만 달러치 수출했으니까 둘 다 이거 국내에서 생산한 거잖아. 그럼 일단 공책 1500만 달러야.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자, 최종 생산물이 하나 더 있죠. 뭐? 종이. 자, 종이 생산회사는 목재를 200만 달러치 사다가 공책 회사의 종이를 500만 달러치 판매했지. 그러면 종이 생산회사가 판매한 500은 공책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재인데 소비자에게 100만 달러치 판매했잖아. 그럼 요 100만 달러치 종이가 최종 생산물이지. 되니? 그리고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중간에 최종 생산물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는 이 종이와 이 공책 안에는 목재 180만 달러어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목재는 국내에서 생산한 거야, 수입한 거야? 수입했기 때문에 이 안에 중간재로 포함돼 수입 가격 180만을 빼줘야 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600 빼기 180이니까 14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요거 빼주는 거. 요거. 애들이 이게 정답률 60%대가 나온 게 이것 때문에 나왔어. 요걸 못 잡았어. 이거 외우자. 만약에 다시 원료의 수입품이 있으면
그게 결국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건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꼭 최종 생산물 할 때 무조건 빼줍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각 단계 부가가치를 해볼게. 그럼 얘들아, 목재회사의 부가가치 얼마죠? 180에 사서 200에 팔았잖아. 목재회사의 부가가치는 20. 그 다음에 종이 생산회사는 200에 사다가 600을 팔았잖아. 그럼 종이 생산회사의 부가가치는 400. 그치? 그리고 공책 생산회사는 500만원치를 사다가 1500을 팔았잖아. 그러면 1000. 그럼 각 단계 부가가치 합치면 얼마야? 1420. 같이. 오케이? 다시 한번 요거 강조. 최종 생산물 가치 따질 때는 원료에 수입품이 있으면 수입품의 가치를 빼줘야 돼요. 오케이? 180 목재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요것만 주의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 요거 주의하면, 그래서 너네가 이제 복습하면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4번 문제야. 91페이지에 4번 문제. 여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꼭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는 2016년 수능 문제. 개념 플러스는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중학교 때 한번 또는 내신할 때 한번 들어봤던 GDP의 종류를 볼 겁니다. GDP의 종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물가까지 한번 엮어서 설명할 거야. 물가까지. 잘 봐. 자, GDP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 명목 GDP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실질 GDP라는 게 있거든. 그럼 다시 봐봐. 아까 우리가 그냥 GDP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지, 총합이잖아. 그래서 그해 2023년 GDP를 계산하려 그러면 2023년 자동차 가격 곱하기 생산량 더하기 과자 가격 곱하기 생산량 더하기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으면 너네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단순화시켜서 GDP를 재화가 하나만 있다고 쳐볼게. 자, 우리나라의 재화가 딱 막 지우개만 생산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2022년에 GDP를 구해라, 2023년에 GDP를 구해라 그러면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재화가 한 가지면 그 재화의 가격 곱하기 그 재화의 그의 생산량으로 구하면 되지. 그러면 일단 명목 GDP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명목 GDP는 그 재화의 그해 가격 곱하기 그 재화의 그해 생산량으로 구해요. 2023년이면 2023년 가격 곱하기 2023년 생산량으로 구하는데, 자, 이게 명목 GDP야. 자, 그런데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그해 가격이 아니라 미리 기준 연도를 정해놔. 미리 기준 연도를 정해놔.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의 GDP를 구하는데, 만약에 기준 연도를 2015년으로 정했다면 모든 연도 GDP 계산할 때 항상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준 연도 2015년도 가격을 곱해주면 요게 고정된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건 고정시켜 놓고 곱하기 그해 생산량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해봐. 매년 GDP를 계산할 때 명목 GDP는 만약에 매년 가격이 바뀌면 그게 다 반영되지만 얘는 가격을 고정시켜 놨잖아. 그치? 그럼 가격의 변화가 없지. 근데 앞으로 지금은 내가 재화가 한 개니까 가격이라고 보지만 GDP를 계산할 때는 그 나라의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다 평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물가라는 표현을 쓸 거야. 물가. 자, 그러면 결국 명목 GDP는 그해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을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마다 가격이 변하고 생산량이 변하면 결국 가격 변화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되는 거야. 즉 물가 변화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되는 GDP가 명목 GDP인데, 실질 GDP는 가격을 기준 연도로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생산량을 곱하지. 그러면 가격은 고정됐고 결국 실질 GDP는 매년 생산량의 변화만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 별거 아니고 머리에 넣어야 돼. 명목 GDP는 즉 물가 변화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되지만 실질 GDP는 생산량 변화만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명목 GDP에 적용되는 가격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목 GDP의 가격을 경상가격이야라는 표현을 쓸 거고, 자, 실질 GDP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준연도 가격으로 고정시켜놨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 GDP의 가격을 자, 불변가격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거기 명목 GDP 보자. 그의 생산량을 그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여 계산한 GDP죠. 그래서 경상 가격 체크하시고, 실질 GDP는 그의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그의 가격이 아니라 밑줄 기준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는 명목도 계산할 수 있고 실질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GDP를 계산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GDP를 계산해서 외국과의 비교를 할 때는 앞으로 무조건 실질 GDP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이 경제 규모, GDP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실질 GDP야. 자, 그럼 먼저 왜 그런지 간단히만 이해해. 자, 보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1960년에 딱 전국에 지우개 공장 딱 하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지우개 공장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지우개 공장 하나가 60년대에도 100개를 생산했는데 지금도 100개를 생산했어. 즉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우개 공장 하나만 있고 지우개를 딱 100개만 생산해. 그럼 너는 딱 직관적으로 봐도 경제 규모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명목 GDP를 보면 생산량 계속 100개지. 근데 만약에 60년대에는 지우개 가격이 100원이었어. 60년. 근데 61년은 200원. 62년은 400원. 63년은 800원. 64년은 1600원. 65년은 3200원. 66년은 6400원. 알려줘. 여기까지 한계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GDP를 계산하는데 생산량은 계속 그대로인데, 만약 물가가 2배씩 뛰면 명목 GDP는 어떻게 돼? 계속 2배씩 증가하지. 그럼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을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니? 생산량은 변화가 없는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명목 GDP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 물가가 막 급증해. 야, 너 생각해봐.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년에 몇 프로였게? 3억%. 야, 물가가 1년에 3억 프로가 올랐어. 그럼 명목 GDP 어떻게 될까? 3억 배가 뛸 거 아니야. 그건 진정한 경제 규모가 증가한 게 아니잖아. 즉, 물가 변화가 반영되면 GDP가 너무 뻥 튀겨지거나 또는 물가가 너무 하락하면 GDP가 쪼그라든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생산량 수준이 변해야지. 그치? 그래서 명목 GDP는 물가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만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을 고정시켜두면 물가 변화를 제거한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의 변화만 파악하자. 생산량의 변화만, 실질적 생산량의 변화만 파악하자는 게 실질 GDP야.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그 나라의 실질적 생산량 변화를 파악하자. 되니? 자, 그럼 이게 베이스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독일은 골 때렸던 게 하루에도 물가가 몇만 %가 증가해서 하루에. 골 때린 게 뭐냐면 독일인들이 맥주 좋아하잖아. 맥주 이제 퇴근 6시에 하고요. 맥주 먹으러 6시에 딱 들어갈 때 맥주 한 병에, 예를 들어 걔네는 옛날에 마르크를 썼잖아. 한 병에 10억 마르크야. 한 병에. 그럼 한 30억 마르크를 주고 3병을 샀다? 근데 나올 때 이미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서 나올 때 이제 100억 마르크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10억 마르크 3개에 30억 마르크 주고 샀지? 나올 때 한 병을 남겼어. 그럼 나올 때 100억 마르크에 파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주인들은 선불 받고 싶어 할까? 후불 받고 싶어 할까? 후불. 근데 손님들은 선불. 맨날 싸우는 거지. 근데 이랬던 나라들이 그때 2차 대전 전에 때 10년대 독일이, 20년 독일이 그랬고 2000년 초반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또 물가 상승 5%를 넘었지. 그리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네가 지금 난리가 난 게 너네가 좀 느끼지 않니? 물가 올랐다는 거? 내가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하고 중간에 좀 시간이 비어서 재수학원 강남 하이파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곰탕이 14,000원이야. 한 그릇에.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9,000원 했었거든? 지금 14,000원 됐어요.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 그러니까 기본 20% 40%가 올랐어. 근데 문제는 너네 부모님 소득은, 월급은 변함이 없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러니까 세뱃돈 다 어디 들여? 부모님 일단 빌려드려. 차용증 받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 미쳤어. 원래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연동해서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다행히 아직 학원비는 올랐어 안 올랐어? 학원비 안 올랐지. 너 물가 변화에 제일 영향을 안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중학생 과외비 30만 원이었거든? 지금도. 대학생의 중학생 과외비 30만 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90만 원이었거든? 그럼 중학생 과외 3명 하면 등록금 냈어. 근데 지금 등록금 얼마니? 기본 400, 500 하잖아. 이과 같은 경우는 막 800, 900 하고. 이 돈 먹는 하마들아. 밥도 처먹지, 돈도 처먹지. 어떡하니? 빨리 끝내 그러니까. 재수하지 마. 한 번에 하자. 재수 안 하는 것도 있잖아. 효도하는 거. 재수하면 기본 얼마 들어? 재수하면 1년에. 재수하면 1억 5천 든다고? 1년에? 너 무슨 네가 말하는 의미 한번 얘기해봐. 어떤 의미? 밥값이랑 여러 가지 생활비랑 학원비랑 집값이랑 1억 5천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나? 한 1억? 1억? 너 도대체 무슨 황제 재수를 하려고 그러냐? 호텔방을 잡고. 아니 일단 재수하면 학원비가 얼마야? 월 한 200에서 250 잡으면 하고 재수 학원비는. 그럼 근데 기숙학원은 400 잡아야지. 그럼 월 200 잡으면 근데 급식비하면 250 되겠다. 그럼 1년에 10개월 하면 한 3천 맥스 3천. 그럼 뭐 해봤자 4천 5천이지. 근데 그것도 엄청 큰 돈인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경제를 배웠잖아. 그럼 기회비용까지 따져야지. 학원비 지출은 명시적 비용이잖아. 암묵적 비용이 있지. 뭐 니네가 얼마나 포기하는 게 많아 재수하면. 일단 재수하면 못 포기할까? 20살에 노는 거지.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가장 찬란한 20살이 놀면 제일 재밌을 거 아니야. 20살에 뭐라 그래? 진짜. 그럼 10억인데요? 100억이 될 수도 있지. 왜냐면 너희들 20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20살이거든. 그걸 포기하는 거죠. 더 웃긴 건 재수 성공률은 30%밖에 안 돼. 여기서 한 30%는 4444가 1121 이 정도 나와. 30% 돼. 그런데 나머지 70%는 결국 한 등급씩 올라가.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자. 결론은 뭐냐면 한 번에 가. 재수 성공한 애들 보면 나도 찾아온다 이제. 선생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그래서 재수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재수 시킬 거예요. 아니 대학 이제 간 애가 제도 대학 간 애가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제도 시킨대. 그럼 나 뭐라는 줄 알아? 너 일단 결혼부터 하자. 그게 힘들다. 근데 실패하면 잘 생각해봐. 니네 인생에 20살이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기억하기 싫은 기억은 생각이 안 나. 1년이 그냥 블랭크가 돼. 그래서 올해 끝내자. 올해 끝내야 돼. 재수생들 없어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재수생들이 좀비들이야. 무지 강력해. 정시 파이터들. 걔는 정시만 준비하지. 그 사람들이 재수생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수시 등급화로 가는 거 일단. 자, 등간 한 번에 끝냅시다.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 서울대 문과인데 서울대 의대 가려고 칠수할게요. 이거는 뭐 1년은 이제 수학. 수학 2년. 1년 수학, 두 번째 미적분에 2년 잡고, 지구과학 1년, 생명과학 1년, 부터 4년.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올린다. 문과가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명목과 실질에서 우리가 일단 86페이지 명목과 실질을 봤는데, 자, 지금부터 좀 계산법 좀 보자. 자,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상황부터 볼게요.
자, 22년이 있고 23년이 있어. 자, 22년에 가격이 있고요. 제곱하나면 22년에 자, Q. 자, 생산량이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일단 편의상 22년을 왜냐면 이거 명목과 실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연도라고 쳐볼게요. 그럼 22년의 가격이 100원이고 23년의 가격은 200원이야. 그리고 22년의 생산량이 100개야. 23년의 생산량도 100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자, 일단 먼저 저 명목 GDP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자, 실질 GDP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럼 22년의 명목 GDP와 23년의 명목 GDP를 계산하면 자, 명목 GDP는 그의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이죠. 그럼 22년은 100 곱하기 100 얼마야? 만. 자, 23년은 200 곱하기 100 얼마야? 2만. 그럼 너네 딱 보면 명목 GDP가 몇 배 증가했어? 2배 증가했지. 이유가 뭐냐면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 물가가 몇 배 뛰었어? 2배. 그러면 GDP가 2배 빵 뛰었지.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자, 실질 GDP는 자, 22년이 기준연도잖아. 그럼 기준연도가 그 해니까 그냥 기준연도가 곱하기 그해 생산량 얼마? 만. 그런데 23년의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 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야, 생산량에 변함이 없지. 그러면 평균의 실질 GDP는 그대로겠지. 변함이 없겠지. 이해돼? 그래서 딱 보니까 명목 GDP는 2배 증가하고 실질 GDP는 변함이 없어. 이유를 봤더니 물가가 2배 뛴 거야. 그러면 실질적 생산량에 변함이 없으니까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측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만약에 물가가 뛰어. 그러면 명목 GDP는 좀 뻥 튀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라면 너무 쉽잖아. 그리고 딱 요게 없어도 22년도가 기준연도야. 그럼 잘 봐 이제. 요게 없어도 너네가 이제 요것만 보고 해석을 해야 돼. 22년이 기준연도인데 실질 GDP는 변함이 없다. 아, 그럼 뭐가 변함이 없다? 생산량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생산량이 변함이 없는데 23년의 명목 GDP는 그의 생산량 곱하기 그의 가격이지. 근데 생산량은 22년과 변함이 없었잖아. 근데 명목이 2배 떴다는 얘기는 아, 물가가 몇 배 뛰었구나. 2배 뛰었구나. 결국 요게 없어도 요것만 보고도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아, 실질 GDP가 그대로니까 23년의 생산량은 22년과 같지. 그런데 명목은 2배 뛰었어. 근데 이때 생산량과 이때 생산량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 물가만 2배 뛰었구나. 이해돼? 그래서 다시 명목 GDP는 물가 변화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되지만 실질 GDP는 생산량 변화만 반영된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이걸 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세로축을 GDP라고 그러고 여기를 22년, 23년 그러면 자, 실질 GDP는 여기가 만이면 실질 GDP는 만. 그래서 자, 실질 GDP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명목 GDP는 2만. 그럼 명목 GDP가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23년, 여기 22년.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22년이 기준연도인데 실질 GDP가 변함이 없네. 그럼 생산량 1점. 그치? 그럼 생산량이 예를 들어 22년 생산량과 23년 생산량이 같은데 명목이 증가했지. 그러면 요 갭은 뭐야? 물가가 상승했구나라는 거잖아.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명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왜냐면 명목과 실질 모두 그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명목이 실질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 다시 실질 GDP가 그대로라는 거에서 생산량 변화가 없다. 근데 명목이 실질보다 크니까 물가가 상승했구나. 되니? 오케이. 요거 보고 이제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22년, 23년. 또 가격. Q, 생산량. 자, 봤더니 22년이 또 기준연도라고 잡자고. 근데 22년의 가격이 100인데 23년의 가격은 200으로 뛰었어. 22년의 생산량이 100개인데 23년의 생산량은 200으로 증가했네. 그럼 딱 보자마자 얘들아
생산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뭐는 증가해요? 실질 GDP는 무조건 증가하겠지. 그럼 우리 딱 계산하면 자 이번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명목 GDP 실질 GDP 계산하면 명목은 22년에 100 곱하기 100 그의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만 23년은 200 곱하기 200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만이 나오지. 그치?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그해지 그래서 만. 근데 23년의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이지. 그거 얼마 나와? 2만. 그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자 생산량이 2배 증가했지. 그럼 실질 GDP가 2배 증가하겠지. 근데 문제는 물가도 2배 증가 상승했잖아. 그럼 명목은 곱하기 2 4배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명목은 4배 증가했지만 실질은 2배 증가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고 요걸 도출할 수 있지만 또 요걸 보고 실질 GDP가 2배 증가했네? 생산량이 2배 증가했구나. 단 명목이 4배 증가했네? 그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가 물가도 상승했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가 22년 여기가 23년이지. 그러면 자 실질 GDP는 2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실질 GDP인데 자 이제 명목 GDP는 4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명목 GDP지. 자 그러면 자 기준연도가 22년이야. 그러면 딱 봐도 22년 대비 23년에 자 실질 GDP가 요만큼 증가했지. 그럼 이거 뭐가 증가한 거야? 생산량이 증가한 거지. 그런데 명목은 이만큼이 증가했지. 그럼 명목은 생산량 증가 앤드 뭐까지 상승한 거야? 물가까지 상승한 거지. 그래서 명목은 물가 변화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되고 실질은 생산량 변화만 반영된다. 그런데 너 이거 중요한 거 있어. 여기서 일단 공식 하나 도출해놔. 어차피 이 공식을 증명하는 거 안 나오고 잘 봐. 그럼 보세요. 자 봐봐. 생산량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해서 실질 GDP가 증가한 것보다 명목이 더 많이 증가했지. 자 그러면 요만큼 명목 GDP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명목 GDP가 요만큼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목 GDP의 증가율이라고 해볼게. 그럼 명목 GDP의 증가율은 두 가지로 구성돼. 생산량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구성되지. 그러면 명목 GDP의 증가율은 그래서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더하기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물가 상승률이야.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률 더하기 두 번째는 생산량 증가잖아. 다시 명목 GDP가 이만큼 증가한 건 생산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반영된 거니까 명목 GDP가 증가한 걸 변화율로 나타내면 명목 GDP의 증가율이고 이것은 물가가 상승한 것과 생산량이 증가한 게 반영된 거잖아.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 이퀄 물가 상승률과 생산량 증가율의 합이야. 그런데 우리는 생산량의 증가가 무슨 GDP가 증가한 거야? 실질 GDP가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질 GDP의 증가율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이 정말 중요한 공식이야. 도출은 이런 식으로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 이퀄 물가 상승을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 단 이게 근사값으로 성립이 돼. 수치가 작으면 무조건 성립돼서 문제 풀 때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무조건 풀면 돼요. 대표적으로 해서 봐봐. 자 8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칸에 증가율 공식 있죠. 봐봐.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이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돼 있잖아. 이 공식 똑같은 거지? 왜냐면 명목 GDP 증가율 이퀄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이걸 바꾸면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지금 변수가 몇 개야? 3개지? 2개 주겠지. 그러면 물가 상승이 2%래. 실질 GDP 증가율 1%래. 그럼 명목 GDP 증가율이 몇 %야? 3%지? 그럼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요거 준 다음에 갑자기 전년 대비 명목 GDP는 증가했니? 그러면 3%니까 증가했지. 공식 무조건. 뒤에서 보면 무조건 요 공식 대입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요 공식 대입 안 하면 명목 GDP는 물가와 생산량 변화가 모두 반영 실질은 생산량 변화가 이거 다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공식 알아두면 정말 쉽게 풀 수 있고요. 너 학교에서 대학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이번 내가 2010년부터 계속 알려주고 실제 수능 문제 이렇게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또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 86페이지
증가율 공식.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자,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수능 문제 무조건 이걸로 푸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나중에 공식 통해서 보여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정리해보자.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수치가 나올 거야. 수치가 나오는데 잘 봐. 명목 GDP 금액과 자, 실질 GDP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명목 GDP 금액이 실질 GDP 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고 명목 GDP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실질 GDP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 우리 이거 요거부터 보자. 얘들아, 야, 지금 우리가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23년에는 명목이 실질보다 컸지. 이유는? 근데 어차피 명목은 그해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 실질은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이지. 그럼 그해 생산량, 그해 생산량 똑같은 거 지우면 차이는 뭐냐면 기준연도 가격과 그해 가격이잖아. 그러면 명목이 실질보다 큰 건 그해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보다 뭐 한 거야? 더 높은 거지. 따라서 명목이 실질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이고, 명목이 실질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물가가 어떻게 된 거야? 그치. 물가가 상승한 거야. 중요한 건 그냥 물가 상승이 아니라 어디와 비교해서 기준연도 가격과 비교해서 물가와 비교해서. 왜냐면 분모가 기준연도니까. 그럼 반대로 자, 너 이런 경우 봐봐. 자, 24년이야. 24년에는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했어. 생산량은 1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 명목 얼마? 5천. 실질 얼마? 10,000. 명목이 실질보다 작아졌잖아. 이유는? 물가가 언제보다 하락해서? 기준연도보다 하락해서. 그러면 명목이 실질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물가가 하락한 거예요. 되니?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명목과 실질 같은 경우는 뭘까? 명목과 실질 같은 경우. 야, 생각해봐. 우리 봤지만 기준연도는 무조건 그해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만 똑같지. 그래서 일단 명목과 실질이 같은 경우는 기준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 그렇다고 너네가 무조건 기준연도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자, 이런 상황 보자. 여기서 자, 슉 가서 27년이 있어. 27년에 가격 100, 거래량 300. 자, 명목 GDP 얼마야? 27년에 명목 GDP 3만. 실질 GDP 3만. 자, 명목 3만, 실질 3만. 똑같잖아. 금액이 명목 3만, 실질 3만 똑같잖아. 그럼 왜 똑같을까? 생산량은 바뀌었는데 그해 가격이 뭐의 가격과 같으니까, 기준연도 가격과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그냥 뜬금없이 뭐 27년하고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같대. 그러면 어떤 단서도 없으면 기준연도일 수도 있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처럼 기준연도는 아닌데 만약에 또는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뭐하다면 같다면 명목과 실질이 같을 수도 있죠.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기준연도일 수도 있고 또는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아도 명목과 실질이 같죠. 단 기준연도는 무조건 명목과 실질이 같지. 기준연도는 무조건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명목과 실질이 같을 때는 두 가지 경우. 그럼 시험 문제 풀 때는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기준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러면 그냥 기준연도 물가수준이 같다라고 풀면 돼. 근데 만약에 더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기준연도 주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기준연도는 무조건 명목과 실질이 같다. 근데 임의로 명목 100, 실질 100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준연도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성립돼.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 기준연도는 무조건 명목과 실질이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왜 배우냐면, 그럼 너네가 잘 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명목과 실질을 봤어. 그리고 생산량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험 문제 이제 이게 나올 거야. 그럼 생각해봐. 명목과 실질이 같으면 기준연도 또는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 명목이 실질보다 크면 결국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실질이 더 크면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물가가 하락했다. 결국 뭐 물어볼까? 물가 변화 물어볼 거야. 그냥 무조건 물가 변화 물어볼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상황을 보자. 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런데 자, 요게 실질 GDP고, 자, 요게 아이고 잘못 그렸다. 다시 이거 해석만 하면 돼. 다시 이게 자 실질 GDP고, 자 요게 명목 GDP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 그러면 21년 이후에 22년, 23년 다시 아니 20년 이후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자, 여기가 실질이고 여기가 명목이지. 그치? 근데 기준연도에 대한 언급 없지. 그럼 그냥 우리는 명목과 실질이 같으면 두 번째 경우인 기준연도 모르니까 그냥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라고 잡는 거야. 자, 그러면 20년도는 실질이 명목보다 크고 21년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고 22년도는 명목이 실질보다 크지. 그러면 실질이 명목보다 크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 하락,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고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 상승이지. 그럼 기준연도가 만약에 100원이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 하락, 예를 들어 90원. 기준연도와 같다, 100원.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 상승, 110원. 물가는 뭐 한 거야? 무조건 상승한 거지. 개념대로 접근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물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야, 상승이 아니 상승? 이건 뭐야? 이 기회주의적 태도는 뭐야? 상승.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잘 봐. 너네가 실질이 꼭 아래로 내려갔다 속 낚이면 우리 항상 개념을 접근하. 잘 봐. 똑같아. 여기가 실질이고 여기가 명목이잖아. 그럼 실질이 명목보다 크고 명목과 실질이 같고 명목이 실질보다 크지?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앞으로 뭐를 배울 거냐면 아니지 앞으로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뭐를 배울 거냐면 이거를 물가 변화를 빨리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예요. GDP 디플레이터. 그럼 잘 봐. 이거 내가 다음 한번 설명할 때 그럼 간단히 맛만 보여줄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 실질 GDP 금액분의 명목 GDP 금액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공식 봐봐. 86페이지 맨 밑에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이퀄 실질 GDP 금액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 봐봐. 이걸 계산하면 곱하기 100이지. 그럼 봐봐. 자, 우리 실질 GDP 어떻게 구하니?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이지. 그럼 결국 기준연도 가격 기준연도 물가야. 그러면 명목 GDP는 알겠어? 명목 GDP는 그해 가격, 즉 그해 물가 또는 그해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이지. 자, 그러면 요거 지워지잖아. 그해 QQ. 그거 뭐만 남아?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이지. 그치? 자,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자, 이 값이 100이 나왔어. 그럼 무슨 말이야? 분모와 분자가 같은 거지. 그럼 기준연도와 그해 물가 같은 거지.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변함이 없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똑같은 거잖아. 우리 아까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으면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물가 수준이 같은 거지. 똑같잖아. 이 값이 100이 나오면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오케이? 그러면 기준연도 물가 수준과 그의 물가 수준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잘 봐. 이 값이 100보다 크게 나왔어. 그럼 어떤 거야? 누가 누구보다 큰 거야? 그의 가격이 그의 가격이 기준연도가 큰 거지. 그럼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한 거지. 110이면 10% 상승한 거지. 그럼 반대로 이 값이 100보다 작으면 만약 90이라는 얘기는 기준연도가 100일 때가 90인 거잖아. 그럼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한 거지. 즉 이렇게 따지면 시간 걸리니까 기준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명목실질 금액 나왔지. 그럼 이 GDP 디플레이트에 대입하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입하면 결국 포인트는 결론 이거지. 100이면 분모 분자 기준연도 가격과 그가 같으니까 기준연도와 물가수준이 같은 거지. 100보다 크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한 거고 100보다 작으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GDP 디플레이트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거를 다음 주에 물가 지수라는 개념 배우면 더 정확히 떨어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물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주었을 때 물가 변화는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는 약식으로 GDP 디플레이터로 구한다. 공식 암기 무조건 수능에 무조건 나와 시험에. 명목 실질 무조건 이걸로 나와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고 결국 값은 100이냐 100보다 크냐 100보다 작다. 그럼 다시 100이면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 100보다 크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다. 100보다 작으면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과제 문제 특히 이런 유형 문제 많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럼 우리 86페이지까지 정리가 됐어. 오케이? 나머지 좀 남았네. 이건 근데 좀 애매해서 못 끝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맞춰서 일단 과제 숙제 다 풀어오시고, 오케이? 나중에 한번 점검할 시간 가질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민총소득부터 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끝낼 수 있냐면,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 주에는 쭉쭉 가요. 최대한 12단원까지 한번 나가볼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교육 파트 있지. 환율. 그리고 이거 주의하자. 맨 마지막 단원이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인데 이게 2년 전까지는 되게 쉽게 나오다가 재작년, 작년 2년 연속 킬러 문항을 마지막에 썼네. 투자에서 금융 투자. 그 부분은 좀 깊게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거 빨리빨리 끝내고 디테일 합시다. 자, 오늘까지 해서 4주가 끝났어. 이제 또 고생 많았는데 거시 파트 더 어려우니까 꼼꼼히 공부하자. 다음 주까지는 GDP 전까지 탄력성 빼고 과제 다 풀어와.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